미숙아, 너만 사라지면 우리 철수 새 장가 들 수 있다. 미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들었나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너도 알잖아. 이대로 가면 우리 집안 대가 끊어져. 철수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말순의 말이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저는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시간 3년도 모자라서 더 기다리라고? 미숙은 뒷걸음질 쳤지만 우물 바로 앞이라 물러설 곳이 많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의 전조였죠. 말순은 미숙을 더욱 가까이 밀어붙였습니다. 미숙아, 내가 스스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머님, 제발... 미숙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말순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와 미숙을 우물 가장자리로 밀어붙였어요. 너 같은 게 이 집에 붙어 있으면 우리 철수만 불쌍해져. 말순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미숙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미숙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어요. 발밑이 미끄러운 데다가 우물 바로 앞이라 버틸 곳이 없었죠. 어머님! 미숙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말순은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숙의 몸이 우물 속으로 떨어져 들어갔어요. 차가운 우물물이 미숙의 몸을 감쌌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와 공포에 미숙은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물속에서 발버둥치며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우물벽은 너무 높고 미끄러웠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미숙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말순은 그저 우물 위에서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제발!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에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갔어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1970년대 초여름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해가 논둑을 비추면 마을 어디서든 닭 우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죠. 이 평화로운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에서 정미숙이 눈을 뜹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27살 미숙은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는 동안 마당 한쪽에서는 닭들이 모이를 쪼고 있습니다. 미숙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고 성실하게 시작되죠. 얼굴은 여린 편이지만 손만큼은 거칠어진 지 오래입니다. 시집 온 지 3년째, 이제는 이 집 며느리로서의 일상이 완전히 몸에 배었어요. 미숙은 쌀을 일고 밥을 안 치면서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텃밭에 물 주기, 닭장 청소하기, 점심 전에 우물가에서 빨래하기, 그리고 오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논일 도우러 가기까지. 벌써부터 등이 아파오지만 미숙은 한숨 한 번 쉬지 않습니다. 이런 일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거든요. 미숙아, 밥은 했니? 안방에서 시어머니 김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58살인 말순은 이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숙을 거느리며 살고 있어요. 말순은 마을에서도 제법 땅을 가진 집안 출신이라 늘 체면을 중시하죠.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온화한 모습을 보이지만 집안에서만큼은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합니다. 예, 어머님. 곧 차려드릴게요. 미숙은 조용히 대답하며
밥상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둔 나물 반찬들을 정갈하게 차려놓죠. 미숙의 손길은 언제나 세심합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젓갈도 빼놓지 않고 밥알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담아냅니다. 반찬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담아내는 모습에서 미숙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곧이어 남편 박철수가 세수를 마치고 밥상 앞에 앉습니다. 32살인 철수는 마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방직 공장에서 일합니다. 새벽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주눅이 들어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어머니 손에서 자란 탓에 말순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편이거든요. 오늘도 일찍 나가야지. 새로 들어온 주문이 많아서 잔업이 있을 것 같다. 철수가 밥을 먹으며 말합니다. 성실한 성품 탓에 공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지만 집에서만큼은 여전히 어머니 앞에 아들일 뿐이에요. 그래, 우리 철수가 제일 성실하다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인정받는 거지. 말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그런 다음 시선을 미숙 쪽으로 돌리며 말을 이어가죠. 미숙아, 너도 철수 뒤치다꺼리 잘해야 한다. 남편 뒷바라지가 며느리 첫째 도리 아니겠니? 예, 어머님.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가족들이 식사하는 동안 미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기다려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사를 마친 후에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집안의 철칙이거든요. 미숙은 이런 규칙들을 불평 한 번 없이 따랐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철수가 공장으로 떠나고 나면 미숙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집 뒤편 텃밭에서 상추와 깻잎, 고추를 기르고 마당에서 닭 10여 마리를 돌보며 논일도 도와야 하죠. 여름이 다가오면서 일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모내기 철이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거든요. 미숙아, 오늘은 우물가에서 빨래도 해야 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나랑 같이 논에 나가서 김매기도 도와야지. 말순이 미숙에게 하루 일정을 지시합니다. 미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빨래 바구니를 들어올려요. 무거운 빨래 더미를 지고 마을 우물가로 향하는 미숙의 뒷모습은 어쩐지 쓸쓸해 보입니다. 하지만 미숙 자신은 이런 일상이 당연하다고 여겨요. 시집살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견뎌왔거든요. 우물가에 도착한 미숙은 빨래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빱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이 시려와도 내색하지 않아요. 가끔 다른 마을 안악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미숙은 대부분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자신이 나서서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편이거든요. 우리 미숙이는 참 얌전하네.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미숙을 보며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칭찬 뒤에는 늘 아쉬운 한마디가 따라붙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다면서?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말이야. 미숙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미숙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도 이 문제로 은근히 미숙을 압박해왔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틈틈이 흘리는 말들이 미숙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미숙은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거든요. 미숙의 하루는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미숙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 집안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미숙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바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진심으로 인정받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들 사이의 작은 수군거림이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그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죠. 철순의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다더라.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니까. 우리 때는 결혼하고 1년 안에 다들 애를 낳았는데 말이야. 미숙이 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우물가에서 빨래할 때도 심지어 논에서 일할 때도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숙이 지나가면 대화를 멈추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런 시선들이 미숙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미숙은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공장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철수는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죠. 시어머니 말순이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좋지 않네. 아, 별일 없습니다. 그냥 일이 좀 힘들었을 뿐이에요. 철수는 대답했지만 말순의 날카로운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말순은 철수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철수야, 정말 무슨 일 없었니? 어머니한테 숨길 게 뭐 있다고.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공장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미숙이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숙이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냐? 애를 못 낳는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여자랑 재혼하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을 소문이 이미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다는 뜻이었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말순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도 넌 가만히 있었다는 거냐? 그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말순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미숙 때문이라고 여겨졌죠. 다음 날 말순은 미숙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미숙이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미숙아, 너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니?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직접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수군거린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안대가 끊길 판인데 넌 대체 왜 이 집에 들어왔니? 장식품으로 들어온 거야? 말순의 말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미숙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말들이었지만 미숙은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노력? 3년 동안 뭘 했다는 거야? 이 집안 망신만 시켰잖아. 말순은 계속해서 미숙을 몰아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화가 났거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애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너만 왜 이 모양이니? 혹시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미숙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말로는 대답할 수 없었죠.
무엇이라고 변명해야 할지도 몰랐고 설사 변명을 한다 해도 시어머니가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울기만 하면 뭐가 달라져? 우는 걸로 아이가 생기니? 말순의 말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미숙은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철수가 돌아왔을 때 말순은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숙이 들을 수 없는 안방에서였죠. 하지만 미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철수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미숙이도 원해서 그러는 건 아닐 텐데요. 원하고 안 원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미 마을 전체가 우리를 수군거리고 있다고.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순간 자신의 앞날이 어두워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말순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미숙에게 말을 거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밥상에서도 미숙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미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걱정이 커져갔어요. 마을의 소문은 점점 더 거세졌고 미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미숙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견뎌내야 했어요. 남편 철수는 여전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고 시어머니 말순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죠. 미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비 때문에 마을 전체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언제 또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 어느 날 오후 미숙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장대비가 그쳤다가 다시 내릴 것 같은 날씨였지만 빨래는 미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며칠 동안 쌓인 빨래들이 바구니 가득 담겨 있었죠. 미숙은 무거운 바구니를 이고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질퍽한 지느길 때문에 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야 했어요. 우물가에 도착한 미숙은 빨래를 하나씩 꺼내며 찬물에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시리게 했지만 익숙한 일상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빨래판에 비누를 묻혀가며 때를 빼는 미숙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 말순이 우산을 쓰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런 날씨에 밖에 나오지 않는 말순이 직접 우물가까지 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웬일로 이런 날씨에 나오셨어요? 미숙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죠. 미숙아, 너랑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말순이 우산을 접으며 미숙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물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장마철이라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미숙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말순이 미숙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어요. 미숙아, 솔직히 말해보자. 너도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게 괴롭지 않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말이야.
말순이 미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죠. 미숙아, 너만 사라지면 우리 철수 새 장가 될 수 있다. 미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들었나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너도 알잖아. 이대로 가면 우리 집안대가 끊어져. 철수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말순의 말이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저는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시간? 3년도 모자라서 더 기다리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미숙은 뒷걸음질 쳤지만 우물 바로 앞이라 물러설 곳이 많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의 전조였죠. 말순은 미숙을 더욱 가까이 밀어붙였습니다. 미숙아, 내가 스스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머님, 제발. 미숙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말순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와 미숙을 우물 가장자리로 밀어붙였어요. 너 같은 게 이 집에 붙어 있으면 우리 철수만 불쌍해져. 말순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미숙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미숙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어요. 발밑이 미끄러운 데다가 우물 바로 앞이라 버틸 곳이 없었죠. 어머님! 미숙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말순은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숙의 몸이 우물 속으로 떨어져 들어갔어요. 차가운 우물물이 미숙의 몸을 감쌌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와 공포에 미숙은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물속에서 발버둥 치며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우물벽은 너무 높고 미끄러웠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미숙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말순은 그저 우물 위에서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제발.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에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갔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우물가에 사람이 있네. 마을 이웃인 박씨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러 오다가 우물가의 상황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박씨 아주머니는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 미숙이가 물에 빠졌네. 빨리 도와주세요. 박씨 아주머니의 외침에 말순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미숙이가 미끄러져 빠졌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말순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사고를 목격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박씨 아주머니와 말순이 합심해서 밧줄을 내려 미숙을 끌어올렸습니다. 미숙은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온몸이 차가워서 덜덜 떨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미숙아, 괜찮니? 정신 차려. 박씨 아주머니가 미숙을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고맙습니다, 박 아주머니.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미숙의 눈에는 그 표정이 가짜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몸을 따뜻하게 하며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밀어 우물에 빠뜨렸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미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에서 구조된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열이 나며 몸살에 시달렸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빠진 충격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도 평소처럼 부엌일을 하려고 했죠. 미숙에게는 아프다고 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미숙아, 몸이 안 좋으면 오늘은 쉬어도 된다. 뜻밖에도 시어머니 말순이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어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니? 푹 쉬어야 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 걱정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어제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녁 무렵 철수가 공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즉시 아들을 불러 어제 일어난 일을 설명했어요. 철수야, 어제 미숙이가 큰일 날 뻔했다. 무슨 일이요, 어머니?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물가에서 빨래하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어. 다행히 박씨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구했지만 정말 위험했다. 뭐라고요? 미숙이가 우물에 빠졌다고요? 철수는 깜짝 놀라며 미숙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미숙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철수가 걱정스럽게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미끄러져서 빠졌어요. 미숙은 결국 말순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설사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철수가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앞으로 조심해야 해. 특히 비 온 다음에는 더 위험하니까. 철수가 미숙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미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우물에 빠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추측을 내놓았죠.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아이 못 낳는다고 구박받으니까 정신이 없었나 봐.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마지막 말을 들은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자살 시도를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일주일 후 말수는 미숙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미숙아, 어제 마을 이장님이 오셨다. 이장님이요? 응,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지 짐작이 갔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한다더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말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리고 이장님이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 무슨 제안이요? 너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던데. 미숙은 말순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우물 사건 이후로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님,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미숙이 처음으로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물에 빠진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작정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숙이 대들고 나오니까 화가 났어요. 아이도 못 낳고 집안 체면만 깎아먹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렇다고 해서 저를 내쫓을 권리는 없으실 겁니다. 미숙의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인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권리, 내가 감히 나한테 권리 타령을 해? 말순이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또 다른 일을 벌일 것 같은 기세였어요. 바로 그때 철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들리는 큰 소리 때문에 급히 들어온 모양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철수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말수는 즉시 표정을 바꿔 아들에게 말했어요. 철수야, 미숙이가 나한테 대들고 있어. 미숙이가요?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순종적이던 미숙이 시어머니께 대든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됐거든요. 미숙아, 어머니께 뭐라고 한 거야? 철수가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남편도 결국 어머니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이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대드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고분고분 들어야지. 철수의 말에 미숙은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철수야, 미숙이가 요즘 이상해졌어. 우물에 빠진 이후로 성격이 변한 것 같다. 말순이 아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숙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미숙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미숙은 잠자리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죽이려 했고 남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완전히 혼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미숙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로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을의 분위기도 차가워졌습니다. 미숙에 대한 소문들은 더욱 거세졌고 말순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미숙을 집안 식구로 취급하지도 않았죠. 어느 날 말순은 마을 이장 부인과 몇 명의 동네 안악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김장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이장 부인님, 차 한 잔 드세요. 미숙이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해 내왔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미숙이 참 예쁘긴 한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다면서? 이장 부인이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차를 따르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네, 그게 참 걱정이에요.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말순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걱정하는 시어머니처럼 연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그래. 몸이 약해서 아이를 못 가지는 경우가 많다던데. 아니면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남편한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 여자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미숙은 참고 있었지만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장 부인님. 말순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우리 철수가 불쌍해요. 아직 젊은데 대를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철수 씨는 그렇게 성실한데. 이장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사실 제가 알아본 집이 하나 있어요. 좋은 처녀가 있는데 철수한테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말순의 말에 미숙은 차를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 몰래 재혼 상대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정말요? 어떤 집 딸인데요? 이웃마을 김신의 둘째 딸이에요. 22인데 건강하고 예의도 바르다더라고요. 여자들이 웅성웅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서 있기가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차를 다 따르기까지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죠. 그런데 미숙이는 어쩌실 생각이에요? 이장 부인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미숙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미숙이한테도 좋은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집 며느리인데 며느리 역할을 못하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순의 말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어요. 차를 모두 따른 미숙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대화는 계속 들렸어요. 그럼 언제쯤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곧 해야죠. 김시내에서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철수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말은 안 했지만 분명히 어머니 뜻을 따를 거예요. 효자거든요. 미숙은 부엌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손님들이 떠나고 난 후 말수는 미숙을 불렀습니다. 미숙아, 방금 이야기 들었지?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화가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듣고도 아무 말 없는 걸 보니 너도 이 상황을 이해하는 모양이구나. 말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미숙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며느리 노릇을 해야 며느리지. 너는 그냥 집에 얹혀 사는 식객이야. 말순의 말이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아이도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뭐가 며느리야?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3년 동안 뭘 했다는 거야? 말순이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또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기세였어요. 이제 정말 한계야. 너도 알아서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내보내든지 선택해. 말순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철수가 돌아왔을 때 말수는 즉시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숙은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철수야, 이제 결정할 때가 됐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 문제 말이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김신의 둘째 딸을 봤는데 정말 좋더라. 건강하고 예의도 바르고. 철수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국 철수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미숙은 그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재혼 상대까지 정해놨고 남편도 그에 동조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물에서 살아남은 이후로 뭔가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숙의 눈빛에 전에 없던 결의가 서렸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겨울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미숙은 마을 장터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이웃마을 김신혜와 만나 구체적인 혼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날짜까지 정해놨다는 사실이었죠. 정말이에요? 벌써 그렇게까지 진행됐다고요? 미숙이 장터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에게 확인했습니다. 응, 내가 직접 들었어. 다음 달 중에 김신의 딸을 데려올 거라고 하더라고. 아주머니의 말에 미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죠. 저녁 식사 시간 말수는 드디어 미숙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미숙아,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다. 철수도 옆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김씨네 가족들이 우리 집에 온다. 정식으로 혼사를 정하기 위해서 말이야. 미숙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너는 그 전에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말순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법적으로도 철수 씨의 아내이고요. 미숙이 처음으로 법적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너 같은 게 법 타령해?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법이야? 말순이 격분했습니다. 미숙이 끝까지 저항하자 화가 났어요. 철수야, 내가 직접 말해. 미숙이랑은 끝내겠다고. 말순이 아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숙아, 미안하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철수의 말에 미숙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미숙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든지 알아서 해. 말순이 무책임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미숙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미숙은 우물가에서 자신을 구해준 박씨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박 아주머니, 그날 정말 제가 미끄러져서 빠진 것 같았나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다, 미숙아. 사실 좀 이상하긴 했어. 박씨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내 시어머니 표정이 좀 이상했거든. 너무 침착하다고 해야 하나. 그럼 혹시,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 그리고 우물 주변에 발자국도 여러 개 있었고, 박씨 아주머니의 증언에 미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주머니,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한다면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밝혀져야지. 박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또 다른 준비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진행하고 있는 재혼 이야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과 나눈 대화, 김씨네와의 만남 등을 하나하나 기록해뒀죠. 며칠 후 말순은 미숙을 다시 불렀습니다. 미숙아,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라. 왜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김씨네에서 모레 온다. 그 전에 너는 사라져야 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안 나간다면요? 미숙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안 나가? 너 정말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야? 네, 저는 이 집 며느리니까요. 미숙의 답변에 말순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내보내겠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면 그때는 어쩔 건데? 해보세요. 미숙의 말에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말순은 철수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숙을 강제로라도 내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그래도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심해? 지금까지도 충분히 참았어. 이제는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지. 결국 철수도 어머니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미숙의 짐을 밖에 내다 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문 앞에 말이에요. 미숙아,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생각 하지 마. 하지만 미숙은 짐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문 앞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져가. 아니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뭘 기다린다는 거야? 진실을 말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숙의 말에 말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미숙의 눈빛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큰 일을 벌일 것 같은 기세였죠.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대문 앞에 서 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미숙은 그들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거죠. 오후 2시경 마을 사람들이 박신의 대문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짐과 함께 대문 밖에 서 있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진 거예요. 이장을 비롯해 동네 안악들, 심지어 젊은 남자들까지 구경꾼처럼 몰려들었죠. 저기 미숙이가 왜 저러고 있지? 시어머니가 쫓아냈나 보네. 그럴 줄 알았어. 아이도 못 낳는데 어떻게 계속 있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말수는 집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초조해했어요. 미숙이 무슨 짓을 할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미숙아, 왜 그러고 있어? 빨리 짐 가지고 가. 말순이 대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저는 할 말이 있어요. 마을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미숙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빨리 가. 말순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미숙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집에서 살면서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숙이 사람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미숙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보거라. 감사합니다, 이장님. 미숙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여름 장대비 치던 날에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숨죽여 미숙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만 사라지면 철수가 새 장가 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우물에 밀어 떨어뜨리셨어요. 뭐라고? 미숙이가 미끄러져 빠진 게 아니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말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말순이 집에서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께서 보셨어요. 그날 저를 구해주신 분이세요. 미숙이 박씨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날 좀 이상했어. 내가 도착했을 때 말순이가 너무 침착했거든. 그리고 우물 주변에 발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박씨, 당신까지 거짓말에 가담하는 거야? 말순이 박씨 아주머니에게 화를 냈지만 박씨 아주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 눈으로 본 걸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해? 미숙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저 몰래 이웃마을 김신혜와 혼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이미 날짜까지 정하셨대요. 그건 말순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이장님 확인해 보세요. 김신혜 물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미숙의 말에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 정말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나? 그게 미숙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말순이 변명을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며느리를 우물에 빠뜨릴 권리가 있나요? 미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재혼 상대를 정할 권리가 있나요? 사람들이 모두 말순을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숙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다니 김신혜와 혼사 진행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마을 사람들의 여론이 완전히 미숙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철수가 공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철수 씨, 당신 어머니가 미숙이를 죽이려 했다는데 사실이에요? 이장이 직접 물었습니다. 철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했어요. 미수가 무슨 소리야?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김신의 딸과 재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말이에요. 미숙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철수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동의했던 일이었거든요. 철수야, 너도 그 일에 동의했다는 거냐? 이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아주세요. 저는 이 집안의 체면을 위해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주세요.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말순이 정말 그런 일을 했나? 이장이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와 증언이 미숙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땅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숙은 그런 시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대가를 치르세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함이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힌 이 순간 미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고 미숙에게는 동정과 지지를 보냈어요. 이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이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을의 질서와 도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며느리를 해치려 했다는 것도 문제고 아들 모르게 재혼을 추진한 것도 문제야. 말순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차갑기만 했어요. 그리고 철수 씨, 당신도 어머니의 일에 동조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이장이 철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수가 미숙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망과 체념이 가득했어요. 미숙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미안하다고요? 저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려 했으면서 미숙의 말에 철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순을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를 죽이려 하다니. 체면 때문에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면 되나? 이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살고 있었다니. 말순은 마을에서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체면과 위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말순이 당분간 마을 일에는 참여하지 마시오. 이장이 공식적으로 말순을 마을 공동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는 시골 마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징벌 중 하나였어요. 며칠 후 김신혜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혼사를 취소한다는 통보였어요. 마을에 소문이 퍼져서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이제 됐냐?
내가 원하던 대로 다 망쳤어. 말순이 미숙에게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망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스스로 망치신 거예요. 미숙의 대답에 말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숙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결심을 밝힌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미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겠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숙이 왜? 이제 진실이 밝혀졌는데. 이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이 집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미숙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미숙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3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만 했거든요. 사람들이 조용히 미숙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어요. 미숙의 눈빛이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말이에요. 철수가 급히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숙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철수 씨,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다른 길이 있어요. 미숙이 철수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님도 행복하게 사세요. 다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이장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이 정말 현명한 결정인 것 같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마을 사람들도 미숙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야. 용감한 결정이다, 미숙아. 그날 오후 미숙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와주었어요. 우물가를 지날 때 미숙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자신이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마워요, 그때의 저. 미숙이 우물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을 견뎌낸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으로 가는 길 미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갈 생각이었어요. 몇 달 후 미숙은 친정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바느질과 수선 일을 하는 가게였어요. 손재주가 좋았던 미숙은 금세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죠.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정리하며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미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정미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비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소리처럼 들렸죠. 우물에 빠졌던 그 여름날의 정미숙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여성이 있었어요. 미숙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죠.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